이제 대선이 열 하루 남았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대선 판도를 걱정하게 마련인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왜 보수 쪽에는 확실한 신문다운 신문이 없냐? 방송도 마찬가지다. 확실하게 믿고 보면서 내 판단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런 신문이나 방송이 없느냐? 이렇게 강하게 불평과 불만을 쏟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신문을 보면은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또한 김어준이 교통방송 시절에는 공기인 공적 방송을 완전히 좌편향, 자기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좌편향 방송을 해왔고, 방송을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좌편향 의식을 쇠뇌적으로 시켜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수 쪽을 지향한다는 신문이나 방송은 언제나 객관성을 내세우고 공정성과 공평성을 앞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류에 따라서 정치 지향 판도에 따라서 방송의 색깔이라든가 신문도 그때그때 변해 온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어정쩡한 보도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는 방송 매체 가운데서 폭스만, 보도 전문 매체인 폭스만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확실한 보수의 색깔을 보여온 매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에서 긴급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피로 물든다, 이런 기사를 게재해서 많은 우파 쪽의 보수 인사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 기사를 깊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몇 군데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화시키며 감사원은 국회가 통제하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적폐청산 시즌2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 실체는 명백한 피해 숙청, 권력 완전 장악을 통한 독재체제 구축 시나리오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미 탄핵과 사법농단을 통해서 권력 탈취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한 세력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정치 구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시 각본대로 진행이 되어 왔고,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이를 인용한 그날부터 정권 탈취의 윤곽은 선명해졌다.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권력기관을 모두 무력화하고 비판 세력은 철저히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통제 사회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주 소름 끼치게 이재명의 정치 구상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늦었지만은 다행이다. 선거를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지만은 다행이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어가면서 우리 정치 현실을 제대로 느끼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졸개들이 얼마나 무서운 좌빨 세력들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느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이 국정원 대공 업무 직원들을 해고시킨 다음에 우리는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이지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간첩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 사회를 붉게 만들었었죠. 언론이고 방송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간첩죄는 북한 쪽만 인정하다 보니까 중국 간첩들이 우리의 군시설 정보를 찍어가면서 북한 쪽으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노골적으로 나 빨갱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이재명이 지지도가 50%가 넘네 안 넘네 이런 여론만 보도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한심하다. 정말 소름이 끼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 분야를 조금 더 이재명이 구상하고 있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지요. 군 방첩사령부의 해체, 간첩을 잡고 군 내부 동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지요. 그 사령부를 해체시키겠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북한과 내부 간첩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라는 점과 같다. 방첩 기능을 3개로 나눈다. 무력화는 물론이고 기무사 정치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군 내부에서 반민주적 성향 장교들은 모조리 솎아내겠다라는 것이다. 계엄의 불씨를 제거하는데 이는 앞으로 어떤 국민적 저항도 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중요한 말이죠. 앞으로 어떤 국민적 저항도 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민주당 독재 체제 수립에 군이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격화시키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발상입니까? 지금까지 문재인이 검찰을 탁탈 털어서 검찰을 그야말로 허수아비로 만들었었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를 그 대신 2배로 늘려서 친정권 칼로 유지하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 조종하는 칼만을 남겨놓고 독립된 칼은 없애겠다. 독재자의 그런 발상 계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은 국회 아래로 두겠다. 현재는 대통령, 행정부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은 헌법상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가 통제하겠다. 감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린 것은 다 덮어버리겠다. 국회는 누구 손에 지금 있습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 민주당이 마음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장식, 진짜 국가는 민주당이 통제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졌었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그러나 국민들은 그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내란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력 장악을 반대하는 모든 저항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 군 장교, 검사,
판사, 심지어 언론까지 내란의 씨앗으로 낙인을 찍고서 숙청 대상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기사는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논평은 이런 말을 꺼내면서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완전 완장찬 자들의 복수극이고 새로운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국민들이여 눈을 떠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선거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국가의 안보도 없다. 모든 것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살할 수 있는 김정은식의 통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런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6.3 대선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피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전선이다. 침묵은 공포로 이어지고 방관은 독재를 부른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절규함과 동시에 소름이 돋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에 장래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3일 이제 열 하루 남지 않았습니까? 저의 결론입니다. 이런 피 끓는 절규를 읽으면은 먼 장래의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펼쳐질, 며칠 후에 펼쳐질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러면서 체념을 해야 할까?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도둑놈, 사기꾼 절대 안 되는데 여기에 이념까지 친북한적이고 붉게 물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정권을 넘긴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날 아니겠는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피땀 흘려서 가난한 나라를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든 이 나라인데 아니 어떻게 사기꾼에게 도둑놈에게 그리고 이념까지 친북한적이고 붉게 물든 자들에게 이 나라를 송두리째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나서서 이것은 막아야 할 때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열 하루 남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이 힘 모아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